안녕하세요. DM성형외과 유원민입니다. 요즘 안면 거상에 대한 문의 상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제 사례를 리뷰하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 상담 왔을 때 이제 우리 지금 수술 전 사진에도 약간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는데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계시고 또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무드가 다운돼 있는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수술 후에 이제 많이 변하게 됐는데 이제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이분은 50대 초반의 여자분인데 수술 전 사진이죠. 이제 보시면 사실 피부에 잔주름 자체는 많지 않아요. 팔자도 그게 깊거나 심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처짐이 생기면서 얼굴이 굉장히 길어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자기 얼굴에 이제 골격으로 따지면 이런 정도 얼굴이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처짐이 많이 내려오면서 얼굴 전체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옆모습 보시면 지금 여기서의 턱선은 지금 이런 식으로 턱선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실제 자기 턱선은 귀에서 이제 이렇게 좀 샤프하게 내려오는 턱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소위 이제 피부에는 결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피부 결이 이렇게 있거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처짐이 생기지 않으셨다 그러면 눈 밑에 얼굴의 피부의 결은 이렇게 가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밑으로 많이 이제 피부 결 자체가 처졌죠. 근데 피부가 처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입꼬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잖아, 그죠? 입꼬리 주름이 이것도 지금 이제 이 턱선이 많이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처진 거를 처지기 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겠죠. 되돌리는 방법은 간단한 어떤 리프팅 레이저, 울세라, 슈링크, 그래서 인모드도 많이 하고 있던데 리프팅 레이저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리프팅은 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타이트닝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레이저들인데 이런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겠죠. 또 물리적으로 이제 수술을 안 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실리프트밖에 없는데 이런 분이 만약에 실리프트를 했다고 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전후 차이가 눈에 보이게 개선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근본적인 어떤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져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타이트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실리프트를 해서 끌어올리는 거는 단지 위치만 변화시킬 뿐이지 여기 처진 조직을 위로 올릴 뿐이에요. 여기는 조금 갸름해질 수 있어도 갸름해지기 위해서 끌어올린 조직이 여기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실리프트 하면은 가장 많은 환자들의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얼굴이 넓어졌다.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론상. 왜냐하면 처진 조직을 위치를 이동시켰을 뿐이지 잘라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끌어올린 조직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죠? 절개선을 이제 가능한 귀에 숨겨서 눈에 띄지 않도록 절개선을 만들고 또 그 절개선을 이용해서 끌어올려서 남는 조직을 잘라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제 안면 거상형 수술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동영상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눈 아래쪽은 귀에서 입꼬리 쪽으로 처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얼굴도 처지고 목도 이 목 뒤에서 턱선 쪽으로 처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처지면서 이쪽에 살이 몰리면서 입꼬리라든지 턱끝, 이제 턱선에 이제 처짐, 또 팔자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또 목도 보면은 이게 목 처짐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 이 턱 밑쪽으로 세로주름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뒤쪽에서 앞쪽으로 처짐이 생겨서 이쪽에 처짐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지기 전에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하는 게 이제 안면 거상이고 또 이제 눈 위쪽에 눈 위에 부분 이마의 처짐은 아래랑은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처지게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마 주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마 주름이 없이 팽팽한 경우에도 처짐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눈썹하고 이제 이마 처짐이 진행이 되면 눈썹하고 눈 사이가 좁아지겠죠. 좁아지고 처짐이 아래 눈에 몰리면서 눈두덩이가 두툼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방을 제거하거나 피부를 절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처진 거를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여기 이제 확대를 해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눈 중심에 이렇게 가로주름이 이렇게 많이 보이시죠, 그죠? 가로주름. 이 가로주름이 생겼을 때 이 가로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안검 수술, 여기를 잘라내고 수술한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 어떤 경우는 이 가로주름이 더 심해집니다. 이 가로주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에서 아래로 처짐이 생기면서 여기 눈에서 처짐이 몰려서 가로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덜하신 편인데 이게 이제 이 눈꼬리 쪽에서 이 이마 처짐이 심해지면 이쪽도 가로주름이 아주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가로주름 또 더 심한 분들은 콧잔등에도 가로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로주름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처진 이마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대처할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가 굉장히 넓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마는 이마 자체의 넓이만 보면 안 되고 이분의 어떤 얼굴 비율로 따져야 되는데 대개 이마하고 이제 비율로 따지면 대개 이렇게 우리가 1대 1대1을 만드는 게 이제 이상적인 얼굴 비율로 보는데 그 비율로 따져도 굉장히 이마가 넓으신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뒤쪽 헤어라인 뒤쪽에서 이마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마 거상을 한다 그러면
이마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환자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절개선을 앞으로 좀 빼서 이렇게 절개선을 빼서 이마 축소도 하고 또 이마 거상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여기를 절개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수술하듯이 그렇게 수술하는 거 아니고 내시경 수술로 진행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마 축소를 위해서 절개선을 헤어라인 앞쪽으로 만들더라도 실제 절개는 피부만 절개하는 게 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밑에 근육층, 근막층은 건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마 축소를 통한 이마 거상을 하더라도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도 보존할 수 있고 또 수술 범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 거상을 제가 이제 환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면 뭐 이제 여기서 이마 축소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걱정이 당연히 없겠지만 헤어라인 뒤쪽에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뭐 수술 부위에 머리카락이 안 난다, 뭐 탈모가 생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탈모가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절개선을 기준으로 할 때 원래 머리카락이 나 있는 부위에 머리가 빠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절개 부위에 혹시 이제 살성에 따라서 이제 흉살이 좀 두꺼워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꺼워진 흉살에는 당연히 모근이 없으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안 나는 건 당연한데 뭐 만약에 이제 혹시 살성에 따라서 이제 좀 이렇게 흉살이 벌어지거나 하면 다시 우리가 흉터 수술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특히 이 두피에 있어서는 이 흉살이 뭐 실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생기기 때문에 이 탈모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거상 수술을 시행할 때 눈 밑에도 사실 굉장히 팽팽해 보이는 분이에요. 또 한 번 옛날에 이제 하안검 수술 하셨던 분이 돼서 여기 팽팽해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거상을 해서 이 처진 살을 많이 끌어올리면 지금은 안 보이던 이 눈 밑에 처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눈 밑에 피부 처짐이 많이 있지만 얼굴이 전체적으로 처지면서 피부 처짐을 가린 거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상을 시행하게 되면 물론 이쪽에 남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귀 주변 절개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하지만 눈 밑에 처짐이 남는 거를 이쪽 절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상을 하면은 이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여기 이제 남는 피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술 전에 계획할 때 이제 우리가 리프팅을 가상으로 시켜보면 눈 밑에 이제 눈 밑 처짐이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돼서 하안검 수술을 같이 계획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종합하면 이마 거상은 이마가 넓으니까 헤어라인 절개를 통한 이마 축소를 겸한 내시경 이마 거상, 눈 밑에 이 거상하면서 피부가 많이 남게 돼서 하안검 수술 같이 하게 됐고요. 안면 거상, 목 거상을 포함해서 안면 거상 이렇게 시행한 환자입니다. 수술 후의 결과를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틀째 사진입니다. 이틀째 사진인데 사실은 수술 첫날보다는 이틀째 붓기가 원래 좀 더 있어요. 수술 붓기는 한 이틀째 아니면 길면은 3일째가 피크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빠지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이틀째인데도 붓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마 거상까지 한 거에 비해서는 붓기가 심하지 않은 편이고요. 굉장히 지금 벌써 결과가 좋죠. 이 라인이 벌써 일견 보기에도 많이 달라졌고 얼굴도 많이 작아지고 그죠?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거는 이마 거상을 했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눈썹하고 눈 사이가 많이 멀어지면서 이쪽을 조금만 뭐 흐릿하긴 하지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보면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수술 전에 보였던 이런 가로주름들이 벌써 눈을 안 건드리고 그죠? 이마 거상만 했는데도 많이 해결됐고 보이지 않던 쌍꺼풀도 싹 자연스럽게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듯이 이제 수술하고 한 3, 4일 정도가 되면 그때 붓기가 이제 더 이상 붙지 않고 빠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5, 6일째가 돼도 뭐 많이 부어 보이지 않고 이런 정도 결과를 보이는 거죠. 이제 요 사진이 7일째 사진이에요. 보통 이제 실밥은 일주일에서 우리가 이제 상처의 상태를 봐서 수술 자국의 상처를 봐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뽑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7일째 실밥을 뽑은 거 이게 7일째 사진인데요. 벌써 그죠? 라인이 많이 다르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많이 V 라인이 됐고 여기 이제 처져서 내려갔던 망가졌던 턱선들은 젊은 상태로 많이 회복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려서 남는 조직을 우리가 이제 거상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잘라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 라인이 이게 확보될 수 없겠죠. 여기는 가려매질 수 있지만 여기서 올라온 살이 전부 여기 생기게 여기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죠?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거의 변화가 없고 더 팽팽해졌으면서 이쪽 라인이 확보된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거상이 아니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술 전에 여기 처진 상태에서 이렇게 변하게 된 이 피부 어떤 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입꼬리의 어떤 방향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벌써 이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좀 흐리긴 하지만은 입꼬리 우리가 이제 여기 주름 방향만 해도 벌써 이런 상태에서 거의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처지 된 상태로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상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4일차 실밥 당연히 뽑았겠고요. 이제 흉터를 좀 보시면은요, 수술 자국분이 완전 옆모습은 안 찍어서 보내주셔서 흐리긴 한데, 어쨌든 14일차가 됐을 때는 사실은 흉터는 조금 오히려 한 달보다도 눈에 덜 띄는 시기입니다. 이 수술, 우리 흉터는 이제 상처는 다 아물었지만 흉터가 지금 이때부터 점점 사실 좀 빨개지면서 수술 후에 한 달째까지는 좀 더 눈에 띄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흉터는 사실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걱정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시기가 이제 수술 한 2주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뭐 활동하거나 이런 데는 크게 지장 없는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수술하고 3주째 21일차 된 사진인데, 좀 요거는 이제 하안검 때문에 그런지 약간 멍기가 좀 있긴 한데 화장으로 딱 커버될 수 있는 시기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 흉터가 조금 사실 이 수술 자국이 점점 진해지는 시기가 사실 오고 있어요. 사실은 수술 2주째보다 이때가 흉터가 더 눈에 많이 띌 수 있고, 수술 한 달째 되면 좀 많이 빨갛게 보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뭐 아까 설명 여기서 한번 수술 전 사진 턱선이랑 비교해 보면은요, 수술 전 사진인데 지금 이분은 사실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주름이 많은 건 아니에요. 주름도 별로 없고 뭐 피부도 깨끗하고 뭐 잔주름도 없으신 편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턱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본인의 어떤 진짜 턱선이 아니고, 이분은 실제 이제 본인의 턱선은 이 정도 돼 있겠죠. 이 정도. 뼈에. 여기 지금 가상의 이 턱선은 피부가 처져서 밑으로 턱선을 많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길어 보일 수밖에 없고, 얼굴이 옆으로 퍼져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 지금 턱선이 이렇게,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자기 거상 후에 요게 자기 뼈에 딱 맞는 요게 자기 턱선인 거예요. 여기 턱 밑으로 이렇게 많이 목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턱선이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상 수술하면 얼굴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젊었을 때 어떤 작은 얼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분 물론 화장도 하셨지만, 이분 원래 또 피부도 깨끗하셨지만, 실제 이제 수술해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뭐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건 탄력 떨어짐 이런 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상하시게 되면은요, 보통 적어도 한 이 폭으로, 피부 폭으로, 물론 이제 그 밑에 근막층, 스마스층은 굉장히 많이 잘라지고요. 피부만 따져도 최소한 3cm, 4cm 이상 잘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피부의 탄력이 많이 회복이 되고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도 되게 좋아지는 상태고, 처짐 때문에 고민하셨던 이제 많은 분들이 해결이 된 거죠. 이 정도 시기가 되면은 흉터는 거의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마 축소를 통한 이마 거상을 했잖아요. 그런 흉터도 거의 신경 안 쓸 정도로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턱 밑에 뭐 이분 심하지 않으셨지만 많이 해결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많이 처졌던, 이렇게 고리가 많이 처졌던 분들도 많이 해결이 되고, 본인이 뭐 느끼시기에 벌써 한 10년은 젊으셨다고 느끼게 되는 거니까 이런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 바로 이제 거상수술, 이마 거상수술 이런 수술인 겁니다. 이런 수술을 이제 어떤 흉터나 붓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실제 뭐 흉터는 뭐 설명드렸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다 흐려지게 되고 피부 색깔이랑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될 수 있고, 또 뭐 붓기는 뭐 여러 단계를 보여드렸잖아요. 실제 뭐 붓기는 심하지 않고 통증도 거의 없는 수술이니까 걱정하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 없이 수술 받으시면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수술 전 상담 받으실 때는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져 계시고 우울감도 좀 심하시고 그러셨는데, 수술 받고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밝아지시고 또 이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많이 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진 보시고 리뷰하는 거 보시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답변 드리고 또 좋은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